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세계적인 경제학 바이블이죠. 폴 크루그먼의 국제경제학을 아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세계무역 경제예요. 이 거대하고 복잡한 글로벌 경제가 과연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그 핵심 모델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수많은 나라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상품이 오가는 이 복잡한 세계의 무역을 과연 하나의 모델로 깔끔하게 설명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게 사실 경제학자들이 늘 마주하는 엄청난 도전인데요. 오늘 이 설명을 통해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시죠. 자,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가볼 거예요. 먼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분석의 틀을 잡고요. 그 다음엔 역시 경제의 기본이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균형점을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가격 변화나 경제 성장, 또 관세 같은 것들이 이 균형을 어떻게 바꾸는지 살펴본 뒤에 깔끔하게 핵심만 요약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복잡한 현실을 꿰뚫어 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단순화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라는 딱 두 개, 우리나라와 외국만 있다. 그리고 이 두 나라가 거래하는 상품도 옷하고 식량 딱 두 가지뿐이다. 이렇게 판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야 세계 무역을 움직이는 진짜 핵심 원리가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단순화된 세계에서 시장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모든 경제학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원리, 바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을 찾는 겁니다. 세계 시장의 균형은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옷의 총량과 전 세계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옷의 총량이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균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보이는 이 공식. 이거 보자마자 머리 아프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수식의 진짜 의미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전 세계에서 만든 건 전 세계에서 소비한 거랑 같다. 바로 이겁니다. 모든 분석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보세요. 이렇게 딱 나눠서 보니까 어때요? 훨씬 간단하죠? 왼쪽은 전 세계의 총 공급량,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산량 QC에다가 외국 생산량 Q스타C를 더한 값이에요. 오른쪽은 전 세계의 총 수요량, 우리나라 소비량 DC와 외국 소비량 D스타C를 합친 거고요. 결국 이 둘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세계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된다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원리입니다. 이 균형을 찾아내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이 상대 가격, P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건 옷 한 벌에 5만 원 이런 식의 화폐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옷 한 벌을 사려면 식량을 얼마나 포기해야 하지를 나타내는 교환 비율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 P가 2다? 그러면 옷 한 벌이랑 식량 두 단위가 교환된다는 뜻입니다. 이 P가 오르고 내리면서 세계 경제 전체가 들썩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대 가격 P가 변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의 행동이 바뀌겠죠. 특히 우리는 소비자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격 변화는 우리 소비자에게 동시에 두 가지의 신호를 보내거든요. 가격이 변하면 우리의 선택도 변합니다. 자,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소비점이 D0에서 D1으로 뿅 하고 이동한 게 보이시죠? 이 단순해 보이는 움직임 속에 사실은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라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경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단계별로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1단계, 원래 우리는 D0점에서 아주 만족스럽게 옷과 식량을 소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단계, 갑자기 옷의 상대 가격이 확 떨어진 겁니다. 그럼 어때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걸 살 수 있으니까 왠지 내 월급이 오른 것 같고 부자가 된 느낌이 들죠? 이게 바로 소득 효과입니다. 그리고 3단계, 동시에 식량에 비해 옷이 훨씬 싸졌으니까 이왕이면 옷을 더 사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겠죠? 이게 바로 대체 효과입니다. 이 두 가지 효과가 합쳐져서 결국 4단계, 우리의 최종 선택은 D1이라는 새로운 지점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소득 효과, 이거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과자가 갑자기 반값 세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기분 막 날아가지 않나요? 왠지 용돈을 더 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그 과자도 하나 더 집고 평소에 비싸서 망설였던 다른 것도 살 여유가 생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가격 변화가 나의 실질적인 부에 영향을 줘서 소비를 바꾸게 만드는 힘, 그게 바로 소득 효과입니다.
대체 효과는 더 직관적이죠. 아까 그 과자가 세일하면 굳이 다른 비싼 과자를 살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히 세일하는 과자를 더 많이 사게 되겠죠. 이렇게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해진 상품으로 소비를 갈아타는 현상, 이게 바로 대체 효과입니다. 경제학은 결국 이런 합리적인 선택을 분석하는 학문이니까요. 자, 지금까지는 가격 변화에 따라서 시장 내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봤어요. 하지만 현실 세계는 외부에서 갑자기 큰 충격이 오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경제가 막 성장한다거나 나라들끼리 돈을 주고받는 일들 말이죠. 이런 외부의 힘들이 세계 경제의 균형을 어떻게 흔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 성장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해요. 기술이 막 발전해서 한 나라가 물건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더 잘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전 세계에 풀리는 물건의 총량 자체가 늘어나겠죠? 이건 기존의 수요 공급 균형을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됩니다. 다음은 소득 이전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외국에 큰 돈을 원조해주는 상황을 생각해보죠. 이 경우에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물건의 총량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돈, 즉 구매력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득 이전은 전 세계의 총수요 구조를 바꿔서 결국 세계 경제의 균형점을 이동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교역 조건.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쉽게 내가 파는 물건값 나누기 내가 사는 물건값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반도체 가격은 막 오르는데 수입해오는 원유 가격은 그대로다? 와, 그럼 우리 교역 조건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같은 반도체 하나 팔아서 기름을 훨씬 많이 사올 수 있으니 실질적으로 나라가 더 부유해지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이 모델을 가지고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로 관세입니다. 한 나라가 수입품에 관세를 딱 하고 매기면 세계 경제에는 과연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요? 관세의 역할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국제시장 가격하고 우리나라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국내 가격 사이에 쐐기를 팡 하고 박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생산자는 원래 가격 P에 파는데 우리 소비자들은 거기에 관세 T가 붙은 더 비싼 가격 P별에 사야만 하는 거죠. 이 가격 차이가 모든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관세라는 게 참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입품 가격이 비싸지니까 부담스럽죠. 당연히 수입품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거고요. 반면에 비싼 수입품과 경쟁하던 우리나라 생산자들한테는 이게 숨통을 틔워주니까 유리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자국의 교육 조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인위적인 장벽 때문에 자유로운 무역이 방해받으면서 세계 경제 전체의 효율성은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와,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네요. 자, 잠시 숨을 고르고요. 우리가 함께 만든 이 멋진 모델을 통해서 어떤 핵심적인 지혜를 얻었는지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딱 3가지로 요약해드릴게요. 첫째,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세계 무역도 결국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을 이룬다는 이 단순하고 강력한 원리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 둘째, 가격의 작은 변화 하나가 우리의 지갑 사정, 소득 효과와 마음, 대치 효과를 움직여 시장 전체를 바꾼다는 것. 마지막으로 경제 성장이나 관세 같은 외부 충격이 이 균형을 끊임없이 흔들고 변화시킨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제 모델의 진짜 목적은 정답을 알려주는 기계가 아니라 생각을 정리해주는 틀이다. 오늘 우리가 배운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100% 예측하는 마법 구슬이 아니라 이 복잡한 세상을 훨씬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도와주는 강력한 생각의 도구를 얻으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모델은 옷이나 식량처럼 눈에 보이는 상품의 무역을 기본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국경 없이 순식간에 거래되는 소프트웨어나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런 디지털 무역과 서비스 무역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과연 이 고전적인 모델이 지금의 디지털 경제를 설명하는 데에도 여전히 유효할까요? 아니면 무엇을 보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국제경제학의 가장 뜨거운 과제일 겁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